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25돌 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조선노동당을 우리 혁명의 강력한 향도적 영향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7년 10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따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정말 이 격동적인 소식이 나가자마자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로 꾸러버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었고 민족사적 대경사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중대한 우위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의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전엄과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그 전투력과 위력은 비상이 강화되었으며 당의 세련된 용도 밑에 주체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이 더욱 활력 있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첫 시기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 밑에 우리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확고히 고수해 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세계를 휩쓴 정치 풍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 길로만 향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용도사의 갈피마다에는 우리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의 솟아씨가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또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오모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의 우사와 여구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의 출발적인 기초로 되었고 인민의 저럼과 리익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목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들이 철저히 정말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시었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끊임없는 성군 장족의 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이셨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군한 아래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당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탁하게 되었고 우리 당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는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천만 자식을 품어 안으시고 수십 성상 험로역경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이 그 불멸의 한생이 힘차게 나부끼는 우리 당기폭 속에 그대로 오려 있습니다. 장군님이 불멸의 한생에 오려 있는 우리의 붉은 당기를 더 높이 날리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영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갈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위대한 소령님들의 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될 것이며 이 땅 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 것입니다. 저국의 북변 함경북도에는 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연이어 일떠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동해기술계 건설된 중평온실농장과 전력증산의 동업 높은 오랑천 발전소를 비롯해서 함경북도의 곳곳마다에 일떠선 노동당 시대의 창조물들에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면불후의 로고와 헌신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함경북도를 5차례 현지 지도하셨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2018년 7월 10일 이날의 현지 지도는 참으로 잊지 못할 현지 지도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년이 없는 포교를 위해서 밖에 나서는 것조차도 좋아하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북방의 멀고 험한 산발을 넘고 놓으시며 오랑천 발전소 파령문제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10여 년이 되어 오도록 언제 건설하나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 다 헤아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랑천 발전소는 함경북도에 있어서 생명선이나 같다고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우위가 큰 발전소라고 나라의 전력 예비는 바로 이 발전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발전소 건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서 정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파령 문제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준공을 앞둔 오랑천 5호 발전소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발전소 운용에 컴퓨터에 의한 통합전력 관리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오랑천 5호 발전소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오랑천 발전소 안의 모든 발전소들의 통합전력 관리체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수력발전소들 가운데서 제일 현대화된 발전소로 꾸려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고 이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여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 전력 생산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더 안에 그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그 오랑천 발전소도 그렇고 또 총신 가방공장, 중평 원실농장을 비롯해서 더 안에 곳곳마다에 정말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한국인민들이 있고 그 속에 저도 있다는 남다른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일을 도전해 나갈 열심을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노동당 창건 77돌 경축 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 어머니 당에 드리는 노래가 7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홍철진 동지, 관계부문, 직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역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70여성상의 행로 위에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만골불멸의 업적을 격전높이 구가했습니다. 공연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군에서 영웅적 노동계급의 투쟁 본때 전위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 온 나라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7돌 경축 제3차 전국 조각 공예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7일 옥류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승종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은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일편단심과 당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무궁본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려는 천만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뜻깊은 정치문화 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봤습니다. 축전에는 각 도 시의 조각 공예축전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작품들과 미술 창작기관 조각가, 공예사, 애호가들, 각급 대학, 학원, 학교 학생들, 유치원 어린이들이 창작한 410여 점의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축전에는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날로 개화 발전되는 우리 저국의 편실들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는 여러 종류의 조각공예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조각공예 작품들은 정교하고 섬세하고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애호가들,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여 축전 분위기를 더 한층 돋궈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무조가 경례를 드린다를 출품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바치시는 러과 헌신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새세대 창작가로서 당정책 관철회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축전은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진행된 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7일에 폐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평양 시민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공화국 새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게 새 기록 메달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높은 기술과 육체적 능력을 발휘한 단체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4.25 체육단, 압록강 체육단, 압록강 국방체육단, 촐리마 지강연합기업소 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남녀 선수들이 륙상, 륙기, 사격, 활쏘기 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롱구 경기에서는 4.25 체육단 남녀 선수들이, 배구 경기에서는 평양 체육단 남녀 선수들이 각각 영예의 1위를 쟁취했습니다. 폐막사를 체육상 김일국 동지가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593만여 명, 사망자는 655만 9,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의 전파에 각성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 최근에 악성 비루스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은 날씨가 추워져서 사람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방역 조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반구의 덜림 감기 계절이 도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가 동시에 전파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를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륙별 상황을 보면 유럽이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이 32.6%, 아메리카 지역이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유럽이 40.4%로 제일 많으며 아시아는 21.6%, 아메리카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디아 북부의 우타라코 한도주에서 4일 달리던 버스가 깊은 걸작기에 굴러떨어져 적어도 20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버스에는 4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심각한 가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최근 3년 동안 년간 강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고온이 현상이 지속되면서 강과 수원지들의 물량이 대폭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로해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량이 줄어들고 농업 부문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가물 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원동 지역에서 암으로 표범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지역에서 소식하고 있는 암으로 표범은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로서 현재 자연 상태에 남아있는 마리수가 12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들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암으로 표범들의 서식 환경이 심히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암으로 표범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를 설정하고 특수 촬영기들을 설치해서 표범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꼈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새벽과 아침에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최저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해서 평송과 영변, 장년, 안악, 재령을 비롯한 평안 남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땅면 온도가 룡화로 내려가서 평년보다 2 내지 11일 빨리 첫소리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순경에 동서해안 바닷가를 비롯한 해발 200m 이하의 볼지역에서 첫소리가 내릴 것이 예견되고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샘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와 밤에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함경북도, 황해남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번개와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낙비도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라선시에서 70 내지 150mm, 그 밖의 지역은 20 내지 50mm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번개와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낙비와 폭우,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동서해안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자해성 기상 현상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을고지가 한창인 농업부문에서는 가을고지를 다그치는 것과 함께 베어놓은 벼가 비를 맞지 않도록 볏단을 묻여놓거나 동가리를 쳐주고 탈곡장의 나달 보관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4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내일 주의경보, 모레는 중급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과 모레 수산, 해운, 농부문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